CIPP 모형을 활용한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 지역 한국의 공동 복수학위 취득과정 지원 사업 평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추진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한일중 삼국 협력의 필요성이 보다 확고해졌습니다. 1999년 제1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한일중 삼국협력은 2009년 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 우호 및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제3차 삼국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삼국협력의 방향을 결정짓는 비전 2020 스택을 주도하였고 2011년 삼국협력사무국을 서울에 설립하며 한일중 협력 제도화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면에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제협력 사업 중 가장 활발한 분야는 학생교류 사업들로 많은 학생들이 유학, 봉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며 반대로 유학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외국 학생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캠퍼스 아시아는 교육을 통한 삼국협력의 대표적 예로 한국 학생 이동을 통한 다자 협력이 지역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필요성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주변 국가의 친선 및 파트너십을 촉진시키고 우호적이며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만들고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지역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첫째,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통한 한일중 대학 교류 촉진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강한 동아시아의 인적 자원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의 다양한 문화와 지역 내 교수와 학생들의 교류는 각 대학들의 장점을 강화시키고 확산시킵니다. 캠퍼스 아시아 대표 사업단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서울대 배색도, 부산대, 동서대 조인트 캠퍼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업단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참여 학생 혜택, 그리고 학점 이수 요건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소개된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울대 배세토 사업단의 주요 내용만 보겠습니다. 배세토는 한일중 삼국순환의 석사과정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한일중 학예학교를 개최하고 한국문화체험기회 등을 통해 한국 학생과 교원 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며 정기적으로 한일중 삼국 브릭 미팅을 통한 지속적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개선 논의 등의 교류 활동을 합니다.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교류 현황을 보면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공동복수학위, 교환교류, 그리고 장기교류를 위해 중국과 일본으로 파견된 한국 학생 수는 2,790명이며 반대로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초청된 외국 학생 수는 3,223명입니다. 교환학생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는데 특히 2017년에 9개의 사업단이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파견 초청 학생 숫자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에는 약 6,000명의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 중국을 오가며 학문적 문화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일본에 파견되어 복수학위를 취득한 학생들과 한국으로 초청되어 복수학위를 취득한 중국 학생과 일본 학생 수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2021년 11월 초 뉴스에 따르면 한일중 3개국이
교육협력과 인적 교류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총 6,625명의 학생이 교류에 참여하였고 그중 497명이 복수학위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한일중 캠퍼스 최근 현황을 보기 전 추진 단계와 그에 따른 기간을 보겠습니다. 2010년 5월 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신규 사업으로 채택 이후 1단계 시범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었고 2단계 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확장사업은 올해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될 사업입니다. 올해 9월 각국별 심사를 진행 후 10월 말까지 합의를 거쳐 2021년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사업단에 고려대, 동서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 한국해양대 등 12개 대학 20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습니다. 확장사업에서는 한중일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대학이 추가로 참여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 운영의 형태로 사업 내용이 재편되었습니다. 확장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연평균 약 1억 2천만 원씩 총 5년간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석박사 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체류비뿐만 아니라 정착 지원금과 긴급 보조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3. CIPP 모형의 개요. CIPP 모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PP 모형은 스토플 빔이 미국의 초중등 교육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장애 학생의 교육과 초중등 교육에 관련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평가 모형 개발 당시 교육평가의 최종 목적을 결과보다 개선해 두어야 한다며 평가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평가의 중요 목적의 입증보단 개선에 비중을 두었고 개선 가치가 없는 프로그램은 폐기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평가에 대한 세분화된 단계적 목표를 특정 제도나 프로그램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관의 지도자와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주요 요구들을 더욱 잘 충족시키거나 가용자원 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CIPP 모형은 교육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상황, 투입, 과정, 산출의 단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 모형, 즉 CIPP 모형은 프로그램 평가 모형으로 평가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설계, 획득, 제공하는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며 이 모형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연속적인 활동이기에 순환하며 산출평가가 다시 상황평가의 대상으로 재투입될 수 있음을 가정합니다. CIPP 모형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PP 모형의 구성 요소로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상황평가는 교육을 통한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육 목표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이유와 합리적 기초를 제공하며 사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사업에 참여하는 인적 구성 간의 역동성을 포함하는 내 외부 환경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투입평가는 계획을 구조화하는 단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기 위해 자원의 투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수단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프로그램을 구조화 후 설계 평가하여 의사결정자의 전략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 있는 평가로 단순한 인적 물적 자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과 사업 추진 방식이 적용되었는지 유무까지 포함합니다. 과정평가는 실제 현장에서 투입 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단계로 절차적 사안, 문제점, 그리고 효율성 점검을 하여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실행 수준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는 목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중 혹은 종료 시 산출 결과와 획득 결과를 측정 및 해석합니다. 결과 단계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를 측정하고 전략과 투입된 자원을 비교하여 효율성을 체크하고 가치와 장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목표, 성취도와 현재 모습을 평가 후 유지, 수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 CIPP 모형의 특징, CIPP 모형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평가 모형들에 비해 평가 대상이 더욱 포괄적이며 프로그램의 여러 상황과 국면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합니다. 의사결정과 평가 간의 체계적 접근이 가능하고 평가가 의사결정권자에게 유용하고 의사결정이 평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특정한 평가적 관점, 이론 및 가정에만 의존하여 생길 수 있는 편견이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관점을 통합적으로 수용해 프로그램의 가치를 보다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합니다. CIPP 모형은 의사결정의 순환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와 영향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IPP 평가 모형은 교육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권, 환경, 문화예술 분야 등의 여러 다른 고등교육 분야 사업 평가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충분히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CIPP 평가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소가 많고 인적 물적 인프라의 질 관리가 쉽지 않아 맥락 요인이나 산출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기는 노동시장의 변수 등이 존재합니다. 효과만큼 부작용으로 지나치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분절적으로 인지하고 배치합니다. 네 번째, CIPP 모형을 활용한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 지역 3국의 공동학위 취득과정 지원사업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CIPP 평가 모형을 적용한 선행 연구. 나, 평가 요인 우선순위 도출 절차. 다, 평가 요인별 하위 변수 순위 분석. 라, 최종 선정된 프로그램 문항과 준거 및 평가 지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CIPP 평가 모형을 적용한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평가 영역 항목으로 나누어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분은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분지었습니다. 평가 영역은 구분에 따라 먼저 상황평가에서 한일중 3국 공동학위 취득과정 지원사업 내용, 추진사업단의 요구 내용을 반영하였고 한일중 3국 공동학위 취득과정 지원사업의 목표를 평가 영역으로 넣었습니다. 투입평가로는 한일중 3국 공동학위 취득과정 지원사업의 계획 및 설계로 평가 영역을 나누었고 과정평가로는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 공동학위 취득과정 사업 내용 운영 계획으로 평가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한일중 3국 공동학위 취득과정 지원사업 운영의 상황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산출평가는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 공동학위 취득과정 사업 결과 해석과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 공동학위 취득과정 사업 만족도로 평가 영역을 구분하여 나누었습니다. 평가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 연구는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3국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3국에 대한 CIPP 평가 모형은 아직 학술이나 논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3국에 대한 CIPP 평가 모형을 영역별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가 요인 우선순위 도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3국에 대한 공동 복수 학위를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설문지 전달을 하였고 두 번째 단계로 결과 분석을 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보았습니다. 1단계한 내용으로 캠퍼스 아시아 3국의 공동 복수 학위를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 도구를 시행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조사와 코딩, 응답 결과, 세 번째 단계에는 프로그램의 평가 요인 우선순위 도출을 하였습니다.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에는 설문조사, 2단계에는 빈도 분석, 기술 분석, 평균 분석, 다중 공선성 검증으로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요인별 하위 변수 순위 분석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3국의 공동 복수 학위를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인식평가를 도출한 결과 CIPP 평가 모형의 하위 변수를 활용하여 순위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첫 번째 순위로 상황평가의 요구가 도출되었으며 상황평가의 인식조사가 2위, 상황평가의 필요성이 3위, 산출평가, 인식변화가 4위, 공동으로 상황평가 프로그램 목표가 4위, 이하 보시는 바와 동일합니다. 마지막 16위는 과정평가, 프로그램 적용 피드백이 하위 변수 평가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 요인별 분석 결과입니다. 상황평가에서는 요구 1순위, 2순위로 인식조사, 3순위로 필요성, 4순위로 프로그램 목표, 5순위로 분위기 형성 및 홍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투입평가로는 1순위가 인적 자원, 2순위가 프로그램 내용, 3순위가 운영 지원, 4순위가 물적 지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과정평가에서는 자기평가, 상호작용, 운영과정, 평가, 프로그램 적용 피드백이 1에서 5순위로 분석되었으며 산출평가에서는 인식변화, 효율성, 만족도, 결과 활용이 1에서 4순위로 분석되었습니다. 라 평가 영역입니다. 최종 선정된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 지역 3국의 공동 복수학위 취득과정 지원사업 프로그램 평가 준거 및 평가 지표입니다. 이는 CIPP 순서대로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되어 있고 상황평가에는 요구 분석과 목표 설정으로 나눠져 있고 투입평가는 실행계획, 수행 내용, 과정평가는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관리 성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는 프로그램 성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표는 CIPP 모형을 적용한 특성하고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평가 지표 개발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문항들은 전문가의 추천 의견 일부를 반영하고 현장에서 활용 시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의 오류와 문맥을 수정하여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완성된 3국 공동복수하기 취득과 과정 지원 사업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평가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영역과 항목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상황평가에서는 상황평가의 평가 항목으로는 캠퍼스 아시아 상국의 공동 복수하기 취득 지원 사업은 목표의 설정하였는가? 그 목표는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 학생들이 국경을 벗어나 다양한 학업 문화, 생활 경험이 가능하도록 국가별 제도와 정책들이 갖추어졌는가?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과 취업률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가? 타당성은 무엇인가? 실행 가능성은 어떤가? 예, 질문 있고, 투입은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장애 요인은 또 무엇인가? 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가정평가는 예산 집행은 적절하며 투명성이 있었는가? 개선점과 보완점,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시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결함 및 실패의 사항들의 보완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는 이 사업의 유지 여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가, 그 성과는 어떠한가, 수정, 개선 방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표도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재구성을 한 것입니다. 한일중 캠퍼스 아시아 지역 3국의 공동 복수하기 취득 과정, 지원 사업 프로그램 평가 영역 및 평가 항목을 토대로 한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프로그램의 경우 목표가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일중 3국의 인구학적 특징과 경제적 요인에서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로 발전한다는 공동교육협력 프로그램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프로그램은 요구 분석자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3국 공동정부 차원의 다자간 고등교육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정부, 대학, 민간이 연계하여 국제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러 국가를 이동하면서 복수하기 취득, 취업 역량 고취, 실제 취업률 상승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셋째, 프로그램은 인적, 물적 자원, 해결 방안 및 진행 절차에 대하여 효율적입니다. 캠퍼스 아시아 시범 사업단 대학의 학과와 교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재 유출을 고민하는 각 국가가 경제적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3국의 인재가 순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 전략과 수행 방향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등교육 교류협력의 특징을 잘 범주화하고 있으며 선행 논문의 미시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관점으로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유학 봉사 목적으로 해외 유출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해 3국 학생 이동을 이용한 다자협력 지역화를 통해 유학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한 외국 학생의 재인재 유입이 이 빈자리를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 다른 한일중 3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행정 시스템으로 인한 통일되지 못한 고등교육의 행정은 이 프로그램의 장애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동경하계대, 북경사범대의 경우 동아시아 교원 양성 국제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3국 대학의 교육부가 지정한 공통 필수 학점 이수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6번째,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은 적절하고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 있다는 평가입니다. 각국 정부는 학생 장학금, 대학 운영 지원금, 사업 총괄 위탁 기관 등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예산 배분을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중국의 경우 학생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재정 지원이 미미하고,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예산을 활용해 직간접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번째, 이 프로그램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3국의 서로 다른 행정 절차의 어려움이 있기에 대학 간 협정문을 통하여 사업단 운영과 복수학위 여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각국의 정부는 학생 장학금, 대학 운영 지원금, 사업 총괄 위탁 기관 등의 재정적 지원을 예산 배분 확정하고 이행하였습니다. 협력 추진 구속력은 여러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동력이었지만 중국과 한국, 일본의 경제적 지원 격차는 실질적 협력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각국 교육부의 실행에서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일중 3국의 상호 협력적인 고등교육 지원, 적절한 예산 배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번째,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긍정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었다입니다. 복수학위 취득, 공동지도 교수제, 연구자의 학문적 협력, 3국의 문화에 대한 문화적 역량 성장, 그리고 다양한 언어 습득 등으로 동아시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학문적, 문화적 재능을 겸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평가 결과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특징과 성과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효함을 확인하였고, 복수학위 과정에서 인적 이동을 통해 대학이라는 기관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중 3국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수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럽의 40년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토론, 논의, 연구 등의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캠퍼스 아시아의 경우 10년의 성과로는 제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과 논의의 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의 정책적 제안이 제시됩니다. 복수학위 프로그램 장착을 위한 3국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 그리고 학생들의 취득한 학점의 전환과 인정을 용이하게 하는 프레임워크의 마련입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한일중 3국의 국제협력 공동복수 학위 프로그램이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학생 교류의 기능적 접근, 질 보장 기구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정치적 협력과 구속력을 유지해주는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발전 방향을 재점검하고 정교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간 국경의 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 온라인상의 소통의 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3국 캠퍼스 아시아 고등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비대면의 교육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사업단의 운영비에 대한 평가의 곤란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장학금의 산출이 저렴해집니다. 둘째, 각국의 한정된 수요의 학생들은 재정 및 학업 수준에 상관없이 관심과 의지만으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도전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화상 강의를 통해 수강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인원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녹화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반복 수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중 3국을 넘어선 전 세계 우수 대학과의 소통도 가능합니다. 머지않아 대학 교육의 소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계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다양한 각도로 재창조된다면 더 많은 학생과 교수, 운영자,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사결정권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교육계에 무한한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